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 한화 엔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좀 한화 엔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자, HD 현대가 STX 중공업을 품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한화 엔진이 조정이 좀 길게 들어갔었어요. 한 며칠 동안 조정이 세게 들어왔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찾은 모양새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TX 중공업은 어떤 회사냐? 이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품. 그러니까 선박 엔진이 자동차 엔진만큼 뭐 이렇게 조그맣거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 뭐 빌딩 높이만 합니다. 정말로. 자, 그런 거대하고 정교한 그 엔진에 필수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가 STX 중공업이었는데 이 STX 중공업을 갖다가 HD 현대라는 한화오션의 강력한 경쟁자죠. 업계 1위입니다. 뭐 전 세계 1위고요. 자, 얘네가 그냥 인수를 해버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STX 중공업에서 한화 엔진 쪽으로 납품하던 부품에 이제 수급이 끊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화 엔진이 지금 엔진 수주를 받아놓은 거는 잔뜩 밀려 있는데 지금 부품 20%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에 인수 전에 이제 참견을 하면서 이 갈등을 이제 중재하면서 최종 인수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로 인해서 한화오션이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갭상승 마감 이후에는 이제 무슨 호재거리가 또 있느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급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혹은 내년 내후년까지 적어도 3, 4년 이 뒤의 미래까지 봤을 때도 모든 조선업 관련한 실적이 역대급으로 지금 찍힐 가능성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요. 조선업, 그러니까 그 선박 발주가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엔진도 물론 마찬가지로 역대급 지금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깜짝 공개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역대급이고 영업이익도 역대급으로 되면은 당연히 이거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PER 계산할 거고 PBR 계산할 거고 다 하지 않아요. 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슈퍼사이클 현상이 조선업 전체에 도래한다라는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가 큰 종목들에는 이제 기관들의 손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업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업황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한화오션, 한화엔진을 눈여겨 보셔라. 왜냐하면 HD 현대라든가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세 개의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이 종목이 한화 엔진과 한화 오션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역대급 실적을 힘입어서 이제 제자리만 찾아간다라고 해도 지금 시총의 거의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종목 한화 엔진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TX 중공업 현대 인수에 관련한 이제 조건부 인수를 허가를 냈습니다. 자, 한화 엔진은 엔진 부품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크랭크 샤프트를 사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엔진이 피스톤이 있으면 안쪽에서 연료 분사를 하고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을 갖다가 직선 운동으로 바꿔줘야 하는 부품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이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이에요. 자, 크랭크 샤프트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는데 한 높이만 해도 한 10m는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거대한 부품을 이제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은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화 엔진이 이제 두 개 업체로부터 크랭크 샤프트를 납품을 받습니다. 자, 한 군데는 두산 에너빌리티 크랭크 샤프트 총 물량의 80%를 두산 쪽에 지금 의지를 하고 있고,
이제 총 물량 나머지 물량 20%를 STX 중공업 쪽에서 납품을 받았었는데 경쟁자인 현대중공업이 현대가 STX 중공업을 인수해버린 거죠. 인수를 했으니까 이거 자기네 물량 맞추기도 버거울 거 아니에요. 더 저렴한 가격에 자기네들도 이제 HD 현대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이 수직 계열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거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 업체를 남 좋은 일을 하라고 이거 납품을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화 엔진은 뭡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20% 납품을 우리가 당장 받지 못하면은 우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부도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이래서 공정위에다가 이제 조정을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공정위에서는 자, 3년간 납품을 이제 유지를 해라. 이 조건이 아니면 인수를 허가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쌍방 합의를 통해 3년간은 납품을 받을 만한 여력을 남겨놓고 이제 STX 중공업에 인수를 허가를 내줬다 이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이제 한화 엔진은 3년 안쪽에 새로운 크랭크샤프트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숙제를 갖다가 저는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자체적으로 사업부를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어떤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여기에 추가 공장을 짓게끔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세게 이 내홍을 겪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 자체를 인수하거나 아예 그냥 신규로 개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이럴 경우가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보이고, 이럴 경우에 뭡니까? 이 크랭크샤프트의 단가 인하와 그다음에 납기일 이제 조정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던 아니면 이 STX 중공업에 기대고 있던 물량만큼의 완벽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다시 구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또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큰 재료로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화엔진 뭐 단기간에 어떤 악재는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안의 기간 동안 한화엔진의 리스크를 지울 만한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을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사이클.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슈퍼사이클의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존 선박들의 수명입니다. 수명. 자, 슈퍼사이클이 온다. 자, 선박의 수명은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20년에서 30년 사이. 자, 선박의 연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통은 LNG, 그다음에 LPG, 그다음에 이제 디젤,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딱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선박을 우리가 조선주를 왜 주목해봐야 되느냐? 그리고 조선주 중에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게 한화엔진, 한화오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조선업 전반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화엔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명이 20-30년이 돼야 되는데 이 20-30년 언제 발주를 넣은 선박들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느냐? 거의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거의 다 돼가죠. 자, 저도 이제 경유 디젤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자, 디젤차가 수명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도심 진입이 금지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 조선업에도 이런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 엔진은 점점 낡아가니까 이 규제에 부합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규격에 딱 맞춰서 배출가스 클린하게 내보내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 국가별로 친환경 얘기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제일 무서워요. 돈이 제일 무서운 거죠. 과태료를 엄청나게 세게 물립니다. 너희 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매연 내뿜고 다니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박을 하고 막 이러냐? 야, 너네 우리나라에 정박해서 매연 내뿜는 만큼 과태료 내.
자,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과태료를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이걸 내느니 신규 선박을 발주를 넣는 게 훨씬 낫다. 네, 왜냐하면 신규 발주를 넣으면 규제에 걸리지 않는 신형 엔진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형 엔진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과태료를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또한 이 신규 선박으로 이제 2, 30년 동안 다시 해운업을 이제 리사이클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 선박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명이 20년, 30년 된 선박들이 대부분이 지금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운 동맹의 해체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MSC 양대 해운사라고 하죠. 이제 머스크 이 두 개의 빅2 해운사가 있습니다. 빅2 해운사가 해운 동맹을 맺었어요. 이 코로나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박터지게 싸울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업할 건 협업하면서 보릿고개를 좀 당분간 넘어가 보려면 이렇게 파트너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맺어놓은 게 이제 MSC와 머스크의 해운 동맹입니다. 자, 동맹이 이제 성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경쟁이 아니라요. 경쟁이 아니라 협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 이만큼 나 이만큼 아주 사이좋게 골고루 물동량을 나눠 가지면서 큰 잡음 없이 경쟁 없이 이때까지 이제 해운업을 같이 해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운 동맹이 언제까지냐? 올해까지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2025년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해운 동맹이 해체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양대 해운사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1등, 2등을 다투는 애들인데 다시 보다 협업에서 경쟁 관계로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쟁을 하려면 무슨 경쟁부터 해야 됩니까? 가격 경쟁부터 해야겠죠. 자, 가격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항 횟수를 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박을 늘리고, 그렇죠? 선박의 규모도 늘리고, 운항 횟수도 늘려야만, 이 많은 물동량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그만큼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해운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서 이겨야, 이 물류비를 아끼려고 하는 업체들의 시선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뭐다? 선박의 규모 혹은 선박의 대수, 네, 이 양이다, 양. 네, 그래서 운항 횟수를 늘려야 되고, 선박 규모도 큰 거를 발주를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구형 선박보다는 이제 신규 선박을 발주를 넣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두 업체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발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운항로입니다. 운항로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항로의 어떤 불리함, 네, 요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지도 보고 계시는데 요거 그냥 단순하게 점찍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싶어요. 기존 항로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아프리카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뚫고 유럽 쪽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기존 항로예요. 기존.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양아치들이 있죠. 해적이라고 하는 양아치들이 항상 상시 거기서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막 비싼 배는 막 몇 조 원 하거든요. 그 배를 납포를 해요. 포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고 밀당을 하고 맨날 이러니까 이제 해운업자들이 골치 아프다. 이거 배 한 채 잃어버리면 우리 전체 재산의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로를 변경을 해서 안전하게 돌아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희망봉에 한번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이렇게 포르투갈 쪽으로 다시 이제 꼬아가지고 항로를 변경을 하게 되니까 이 항로가 뭐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도착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2배로 늘어나게 돼요. 자,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 물류를 맡긴 사람 입장 혹은 물류를 받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 배송을 받는 그 재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일 배송이에요. 당일 배송.
아니면 새벽 배송. 자, 이거에 재미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거 짜증나서 못 기다리거든요. 자, 여기서 수입을 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왜 기존에는 이틀이면 오는 게 4일씩이나 걸리고 왜 이러냐. 그 이쪽에서는 이제 물건 못 맡기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해운사들이 뭘 준비하느냐. 기존에 배 한 척을 가지고 이렇게 긴 항로, 기존에 2배 되는 거리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2배로 걸린다는 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항 횟수를 2배로 늘리는 쪽을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한 번 쉬어가는 시점에 여기서 또 한 척을 또 보내는 거예요. 한 척을 또 보내. 그럼 얘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운항하는 동안에 얘네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 있고, 자, 이렇게 운항 횟수를 2배로 늘리면서 도착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이제 해운업계가 이거에 익숙해지게 됐고, 이 위험한 항로를 피해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기존 항로를 타파한 새로운 항로를 돌아가는 항로긴 하지만 다시 이제 고착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선박의 수가 필요해졌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의 사이클이 다름 아닌 슈퍼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바야흐로 현실화가 되는 게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뭐 기술력으로는 뭐 가격에서는 이때까지 중국 업체에 약간 좀 치이긴 했었지만 선박 건조의 기술력으로는 전 세계 1위를 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모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고, 한화오션, 한화엔진은 이제 수직 계열 관계니까 이거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한화엔진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라는 우리나라 3위의 파트너사도 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 수요가 늘어날수록 최고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화엔진이죠. 한화엔진이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어떻게 될지, 단기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저는 상승 쪽에 배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거의 확정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이 한화엔진이고요. 앞으로의 업황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올해 목표 발주량의 150% 이상 아마 선박 수주를 받을 것 같아요. 선박 수주 150%라고 함은 엔진 수주도 150% 이상의 어떤 수주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한화오션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향 그 수주까지 추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한화엔진 자체적인 어떤 매출액의 2배, 그러니까 매출 목표액의 2배 가까운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한화엔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화엔진을 지금부터 아마 주목을 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애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관입니다. 기관. 자, 기관들의 움직임이 언제쯤 본격화되느냐에 따라서 한화엔진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도 따라올 것이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을 보셔야죠. 네. 한화엔진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할 건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얼마만큼 손이 들어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개미 투자자로서 한화엔진이라는 좋은 종목 가지고 단기적인 큰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 이 부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대응 전략 안에는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매수 적정 평단가, 그 다음에 단기 포트폴리오에 따른 매도 이제 목표가까지 제가 이제 예측하는 바를 적어놨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기에 가장 좋은 이제 매수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 안에 고점이 어디까지 찍힐지에 대한 고점 가격까지 예상치를 모두 이제 적어놨다. 그리고 언제쯤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인가, 단기 조정 시점 이벤트라든가 그런 단기 조정의 어떤 하락폭까지 제가 예측하는 바를 적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라파스 같은 경우 지금 나흘 동안 2.5배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요새 불장입니다. 이렇게 오를 만한 테마는 무조건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3연상, 4연상 나온다고 했을 때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한화엔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대응 전략대로 움직이시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거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화엔진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일러드리겠습니다. 010-6805-319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화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로 발송해드리고요.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 매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 참여까지 많이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 구독자 많이 좀 늘어나고요. 내용 영상이 좋았다 해서 널리 퍼뜨려 주실 만큼 조회수 늘어나고 조회수만큼의 또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온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서 이제 10,000명까지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게끔 많은 응원과 또 질책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화오션 말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이 있다. 근데 종목이 좀 주가가 안 좋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해당 종목 분석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시면 제가 해당 영상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꾸며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805-3196번으로 내가 궁금한 영상 종목명을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종목 영상 제작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무료로 같이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나 이거 궁금해요 하시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이서방한테 문자로 그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좀 부끄럽지 않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한화엔진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망한 종목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지 꼼꼼한 분석과 함께 찾아뵙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